4차 산업혁명은 미래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꿀 것인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조업의 혁신. 그 중심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자동화의 영역의 확대, 범위의 확대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부분들. 방대하게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이미 산업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We're already in the midst of an industrial revolution. I think people are starting to realize that, and data is driving that revolution.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생산을 결정하는 힘이 생산자에서 그 고객, 소비자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인간을 보호하는 스마트 시티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드론 기술까지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은 국가와 기업,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변화에서부터 촉발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신인류, 포노사피엔스의 등장이 바로 이러한 시장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글로벌 기업의 판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탑10 기업 중 7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 7개 기업들이 모두 포노사피엔스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기업들로 채워졌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융합 신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세계의 투자 자본들이 파괴적 혁신 모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발빠르게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미래지향적 스마트 팩토리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인 독일 암베르크의 한 공장. 이 공장은 기존 제조 방식에 IT 시스템을 결합했다. 제조 공정 각 단계마다 제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어 제품 100만 개당 불량품이 11개 정도에 불과한 똑똑한 공장이 되었다. We have highly communicative machines on the shop floor. And then the data have to be exchanged between the IT level and the shop floor level. This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a highly automated level of a factory and a digital enterprise. 이러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한 결과 독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 기업은 전통적인 기계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최근 들어 이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주고 있다. 제품을 생산한 뒤 포장하는 공장 라인에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는데 고객사 규모나 요구사항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해 제공한다. In diese Anlagen bauen wir auf Kundenwunsch MES-Systeme ein,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auch Produktionsabläufe zu planen, Audit Trails durchzuführen, Produkte zu überwachen, zu planen und zu steuern.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면 유연한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과 동시에 고장 발생, 부품 교체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Der Zylinder hier wird über das iPad erweitert. Mit einem Klick drauf
kann ich noch weitere Informationen anzeigen lassen. Das ist der Zylinder, der am Lebenszyklusende ist. Es sieht, es hat nur noch 9% Verfügbarkeit. Der ist kurz vor Lebenszyklusende, aber es wurde einen Ersatz geplant.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 자동화에 참여하고 있다. 센서, 부품 설계, 공정의 표준화 분야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기업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독일 제조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Mal von den Zahlen her ist es so, dass wir in Deutschland definitiv eine sehr gute Dynamik haben, dass immer mehr Unternehmen sich damit beschäftigen. Wir hatten vor 2-3 Jahren waren es mehr so ein knappes Drittel, ein Drittel der Unternehmen, der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die sich konkret mit Industrie 4.0 auseinandergesetzt haben. Heute sind wir bei gut 50%, die sich schon aktiv damit auseinandersetzen. Das ist sehr schön, eine sehr gute Dynamik. Umgekehrt ist natürlich, 50% tun es noch nicht. Und da sind wir weiter dann sehr intensiv dran, auch da sicherzustellen, dass die sich damit beschäftigen. 로봇과 인간의 협업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신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유망 로봇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국내 주요 기업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세계 16개국이 참여한 이 자리는 총 480개 부스에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관련 로봇 부품 등이 선보여졌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 투입 적용될 산업 로봇들이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의 한 연구원이 개발한 이 로봇은 양팔로 작업하기 때문에 물건 포장이나 조립 같은 복잡한 공정도 사람 수준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아미로는 이제 양팔 로봇으로 보통 모바일 IT 소형 제품들을 정밀하게 조립을 하면서 사람과 협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로봇을 제작한 겁니다. 실제로 모바일 IT 로봇 제품 조립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간단한 저런 다양한 작업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실시간 충돌 회피 경로 계획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양팔의 간섭 현상을 해결했다. 로봇 몸통에 카메라를 부착해 작업물을 인식하고 팔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만든 것이다. 또 다른 연구원에서는 제조 현장의 로봇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로봇 제어기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일반 기계처럼 보이는 이 시스템은 여러 대의 로봇을 한 번에 제어하는 고성능 로봇 제어기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다양한 고객의 주문에 맞춰가지고 다품종 소량, 병량 생산 체제의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개발한 아리아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적합한 유연성, 그리고 이제 개방성, 그리고 이식성, 그리고 실시간 제어성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갖추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로봇 제어기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한 대의 로봇이 단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원재료에서 상품이 되기까지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 곳곳에는 병에 음료를 담는 로봇, 병을 집어 다음 라인으로 옮기는 로봇, 뚜껑을 닫는 로봇, 상품을 포장하는 로봇 등이 공정을 실행한다. 기존에는 각각의 로봇을 하나씩 따로 제어했다면 이번에 개발된 이 로봇 제어기를 통해 모든 로봇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보시는 데모 시스템은 저희가 식음료 포장 공장을 하나의 모델링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꾸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수직 다관절과 그리고 병렬 로봇 그리고 컨베어가 이제 동시에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그 PLC하고 로봇 지역을 동시에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로봇 제어기가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로봇과 그 주변 기계 장치를 하나의 제어기로 제어하고 운영함으로써 생산 제품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로봇 제어기의 경우 그동안 해외 제어기에 의존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왔다. 국산 로봇 제어기가 개발되고 상용화된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로봇 제어기의 핵심 기술을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이후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 이 기술들을 이제 이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화된 어떤 그 제품으로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에 저희가 검증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해서 어떤 제품의 성능과 그리고 신뢰성을 검증하는 그런 시기가 아마 예측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진보하는 제조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다. 산업용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형 플랫폼을 선보여 주목받는 국내 업체가 있다. 이곳에선 전체 제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제조기업에 자체 개발한 기술력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작은 중소기업이 처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당장에 뭐 어떤 특정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거나 내지는 뭐 자동화를 위해서 로봇화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지금 시작은 데이터를 어떻게 원활하게 수집을 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서부터 접근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이제 플랫폼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제 도입 반품론하고 저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공장 생산 라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가로 7cm, 세로 11cm 크기의 이 기기는 공장 설비에 부착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센서를 4개까지 한 번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센서 보드하고 멀티 커넥터가 지금 같이 들어가서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기는 하루에 수집하는 데이터만 3만에서 10만 건에 달한다. 사업자가 별도의 설비나 프로세스 변경 없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고 비용은 기존 대비 10분의 1로 줄인 게 최대 강점이다. 온도, 습도, 압력, 전력, 전압 등 측정 센서와 기기를 결합해 설치하면 실시간 운영 현황과 서버에 축적된 데이터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고 센서 커넥터 그리고 진동 센서를 연결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에서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센서를 부착하거나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바로 그 부분을 공장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듈형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분들이 특별한 이제 기술자가 없어도 쉽게 이걸 공장의 설비에다 부착을 하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거고요. 이 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시키게 되면 공장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 공정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오작동의 문제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가 이상이 있고 어디가 어떤 설비 내에서 어디 부위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위에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센서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은 생산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산업 하나를 살리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제체가 다른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기술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성이고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성공하는 제조기업이 등장하는가 하면 인터넷 연결 시대에 발맞춰서 소비자가 직접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제조, 맞춤형 제조의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그런 기업도 등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제품 생산 방식에도 혁신이 일어났다. 이 기업에서는 공동 주문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리 주문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선보였는데 이는 제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겨냥한 것이다. 디자인과 기능, 소재가 차별화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량 생산, 대량 낭비의 시대였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낭비 없는 생산, 가치 있는 소비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재고에 부담 없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한테는 본인의 취향과 가치에 맞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하고요. 공동 주문 시스템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가 미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최소 주문 수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엔 주문량에 맞춰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재고가 없는, 한마디로 낭비되는 자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제품 목록을 확인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세부 내용이 소개된다. 현재 몇 명이 주문했는지, 잔여 수량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하면 된다. 이것은 조금 전 구매를 결정한 스마트폰용 스트랩 제조업체다. 주문 수량이 채워져야 업체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스트랩 제조에 필요한 자재는 필요한 만큼만 미리 확보해 사용하고 있다.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면서 독특한 개성을 지닌 스마트폰용 스트랩.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케이스에 부착해 사용하는데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차 앰플은 끝나고 3차. 생산자는 공동 주문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 생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어제부터 주문했는데 한 130개 정도. 130개 정도? 그러면은 지금 며칠 남았지? 지금 9월 5일까지니까 7일 정도. 7일 정도 남았으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생산자에게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은 단기간 내에 이제 주문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 중에 정해진 주문량 안에서 저희는 그 주문량을 재고 없이 생산해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장점일 것 같고, 주문 수량을 달성한 제품은 제작에 들어간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트랩을 맞춤형으로 직접 만들어 출시하기 때문에
주문부터 배송까지 한 달 또는 길면 2달이 걸리기도 한다.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조금은 느리지만 현명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들 공장화되고 기계화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솔직히 아무리 디지털화가 되어도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생활 속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자들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에게는 생산 과정을 확인하며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돕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동 주문 시스템은 소비자가 주체가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생산 기회가 제공된 창작자와 제조업체는 700여 곳에 달한다. 재고 없이 주문 제작에 성공한 제품은 2,800여 종. 누적 제품 판매량은 48만 개에 이른다. 생산을 결정하는 힘이 생산자에서 그 고객, 소비자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 한 개의 제품을 가지고 100만 명한테 팔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100만 명한테 각자 맞는 그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지만 살아남는 시대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그 생산의 힘이 소비자한테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소비의 혁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은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물류, 금융, 유통, 농업 분야 사회 예측 시스템까지 엄청난 분야에서 그 활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이처럼 목적에 맞게 가공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는 빅데이터 산업에 일찌감치 주목하고 관련 분야의 1인자로 나섰다. 이곳은 미국의 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자동 분석한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분석에 적용되는데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은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 Data has become a natural consequence of living in the world we do today. The volume of data is just expanding exponentially. And if you can take that data and harness it, you can really change your business completely. We're certainly seeing that many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early adopters, they originally picked it up as a competitive differentiator, but today it's not just a competitive differentiator, it's a matter of survival. So it really is a matter of survival today.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중요해진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도 등장했다. 빅데이터 그러면 데이터 양을 중심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기존의 처리 방식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종류의 데이터를 크게 봐서 빅데이터라고 봐도 됩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너무 빨리 변하거나 또는 양이 많거나 너무 복잡한 구조나 비정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특히 2009년 이후로 이러한 비정형성과 복잡하고 빨라지는 데이터들이 폭증을 하면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인지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알고 싶은 특정 주제를 입력하면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창고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돼 결과가 나타난다. 이 시스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0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개방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일반인 사용자도 손쉽고 정확하게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다. 빅데이터로 분석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도 제공된다. 이제 시각적 분석 결과를 다르게 해서 보는 거고 내용은 이제 같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관어들을 이렇게 연결된 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는 머신러닝을 통해 관심 분야와 주제에 대한 주요 이슈를 자동으로 감지하며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정확한 데이터와 관리 체계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데이터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물론 당연히 데이터 부분에 앞서가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보자면은 수십 분의 1이 채 안 되는 기준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인력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축적된 기술들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부 그리고 학계, 산업계가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가 예측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기식을 해서 물건의 가격 정보를 모아 물가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은 데이터 수집이 쉬운 선진국 환경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카이스트하고 세계유행기구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고민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가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의 변화 이내에 인력을 동원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도 물가를 예측, 파악할 수 있어 통계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소셜미디어에 떠드는 수많은 물가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물가가 올랐을 때 혹은 어떤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가격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트위터나 소셜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적용한 물가 예측 과정을 알아보자. 먼저 가격 정보를 포함하는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불순한 정보를 필터링하고 정보별로 신뢰 보정치를 주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선별된 빅데이터에 과거의 지식을 더해 가격 예측 모형을 수립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소셜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소비재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진은 세계에서 5번째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에 시험 적용했다.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쇠고기, 닭고기, 양파 등 약 4만 건의 가격 정보를 수집 분석해 같은 기간에 정부가 발표한 물가 통계와 비교했다. 이 기술은 해외 정보 수집과 여론조사,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기술에서는 핵심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오류를 걸러내고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 가짜 정보를 추려내는 기술들이 더 발달할 것이고 이거는 사회에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요. 특히 재난 상황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의 물가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사회와 기업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혁신적인 성과와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을 위한 발전, 가치의 본질을 우선시하는 기술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경우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는 도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도시의 미래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다. 주요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하고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인 도시. 어느 곳에서나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시다. 주로 이제 공장을 중심으로 된 도시들이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이제 더럽고 시끄럽고 살기 좋지 않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져왔는데 21세기로 전환되면서 이제 새롭게 구현 가능해진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도시가 좀 더 사람이 살기 좋고 편리한 곳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게 가능해진 어떤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존 20세기에 갖지 못했던 비전으로만 갖고 있었던 새로운 도시,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일하기 좋은 도시, 더 재밌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도시로 도약하는 그런 거를 이제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안양시청에 구축되어 있는 통합상황실. 이곳에선 스마트 시티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 크고 작은 모니터들로 가득한 공간엔 CCTV로 수집된 안양시 전역의 실시간 영상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시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 통합상황실은 시민들에게 안전, 교통, 복지, 시설, 통신, 도시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최첨단 솔루션들로 구성된 스마트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통신기술, 그리고 119, 112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에 있다. 도시 인구의 증가는 범죄율 증가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안양시에선 교통 및 방지용 CCTV와 방범용 CCTV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24시간 실시간으로 도시 전역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수 있는 3,800여 개의 눈을 확보하고 있다. CCTV의 통합은 우범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 산불, 하천의 범람에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기능 센서로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할 수 있다고 한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도시를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ICT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요. IoT 첨단 장비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지능화시켜서 시민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센터 간 연계를 통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기간을 단축하지만 사회 안전망은 확보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 체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 사이를 잇는 천호대교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는 중요한 교량이다.
정기적인 교량의 점검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장비를 확인하고 있다. 드론을 사용해서 교량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강에는 현재 총 26개에 이르는 교량이 놓여 있으며 서울시는 해마다 교량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점검하는 천호대교는 1976년 7월에 완공돼 40년 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수인 다리다. 감독님, 저쪽에 교량 상판 측면 있잖아요. 저쪽에 찍으시면서 저 그 백태가 좀 심한 쪽 있죠. 거도에서 상판 이어지는 부분 저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 맞아요. 거기서 좀 자세하게 좀 나오게 좀 여기 있네요. 서울시는 한강 교량 점검 현장에 즉각적인 투입이 쉬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교량을 드론으로 점검하게 된 거는 2017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한강 교량 점검은 그 장비에 의한 점검과 점검 통로에 의한 유관에 의한 점검으로 진행됩니다. 장비에 의한 점검을 하게 될 경우 교량 위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교통 통제가 수반이 되고, 또한 한강 위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바지선과 크레인 등을 동원하여야 돼서 점검 기간이,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점검이 필요할 때 최첨단 드론을 이용해서 필요한 지역을 직접 촬영함으로써 또한 결함 부위를 바로 찾아내서 보완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교량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강 교량은 1년에 2차례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했지만 육안으로 관찰하는 데 그쳐 다리 상판 측면과 교각, 주탑 같은 취약 지역을 점검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드론을 도입, 교량의 사각지대를 촬영해 신속하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 장비를 통한 점검으론 교량 한 곳당 한 달가량이 걸리는데 드론을 통해서는 3일이면 충분하면서도 점검은 더욱 꼼꼼히 이루어진다.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웠던 시멘트의 상태, 누수 현상까지 포착할 수 있다. 드론에서 전송해줘가지고 보여주는 영상은 그렇게 고해상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작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서 불러와가지고 보는 영상은 굉장히 고화질입니다. 특히 그 스틸 영상, 그러니까 정지 화상으로 찍었을 때는 굉장히 고화질로 0.1mm 정도의 균열들도 구분해낼 정도로 고해상도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드론에는 2000만 화소급 초고화질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미세한 균열이나 철근의 노출까지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드론을 활용해 올해 천호대교, 성수대교, 행주대교 등 한강 교량을 시범적으로 점검했으며 누수와 백태, 콘크리트 파손 등의 세밀한 하자를 찾아냈다. 높이가 30m로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점검하기 어려웠던 주탑도 드론으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드론 점검이 본격화되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 상판 측면, 수상 교각 같은 곳을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교량 안전 점검을 통해 연말까지 서울시 드론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드론을 활용한 교량 점검 방법과 순서, 사생활 침해 예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으로도 드론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결함 부위의 자료를 축적하고 빅데이터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 교량으로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수십억 인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20세기) 초 대표 경제학자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정의했는데요.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그 위에 새로운 변혁과 창조를 일으켜 세우는 일, 즉 창조적 파괴야말로 기업 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기업과 사회가 무엇을 파괴하고 또 무엇을 창조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 충분히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긍정적 기대를 갖고 사회와 기업, 국가와 개인 모두가 진취적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